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오늘은 터키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탄불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는 단연 비잔틴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조만간 에르도안 대통령 덕분에 어쩌면 입장료 60리라, 우리 돈 10,000원을 안 내도 될 듯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에르도안이 추진 중인 이 정책을 둘러싸고 터키와 한판 무력 충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과연 성 소피아 성당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성 소피아 성당의 정확한 명칭은 하기야 소피아 뮤지엄입니다. 하기야 소피아를 터키인들은 아이야 소피아로 부르고 그리스인들은 하기야 소피아라고 부르는데, 하기야 소피아는 영어로는 Holy Wisdom, 즉 성스러운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스탄불의 아이야 소피아는 성당이 아닌 박물관 기능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유명한 박물관 구경에 관람료가 없을 리 없습니다. 입장료는 60리라입니다. 요즘 정신없이 흔들리는 터키 경제 탓에 미화 1달러가 6.81리라까지 치솟으면서 우리 돈 10,000원이면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 사이트로 지정된 세계적 유적지를 둘러보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면 에르도안 대통령 덕에 60리라의 입장료마저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부활을 꿈꾸며 이슬람주의의 회귀를 시도하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이야 소피아를 박물관에서 모스크 사원으로 성격을 받고 무슬림들에게 예배 장소로 되돌려주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시설인 모스크 사원에서는 당연히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터키의 아이야 소피아의 모스크 사원화 추진에 대해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 등 동방교회들은 지난 1500년 동안 이어져온 비잔틴 문화와 동방교회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도 맞대결을 서슴지 않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리스 정부의 비난에 대해 아이야 소피아는 1453년 오스만 제국 소유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이제 와서 그리스 정부나 동방교회가 감나라 배나라 간섭할 권리는 없다고 이를 일축합니다. 그리스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회의 좌장격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사이프러스 사태 등 무려 3번이나 터키와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었던 그리스는 유사시 무력 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이미 아이야 소피아 말고도 최근 동지중해 유전 개발, 시리아 난민의 그리스 유입 기도 등을 둘러싸고 터키 정부와 예리하게 각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터키는 EU의 철수 권고에도 불구하고 동지중해 시추선과 전함을 파견해서 불법 시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합법적 권리를 지닌 그리스, 이스라엘, 이집트, 사이프러스 등 직접 당사국은 물론 유전 개발에 참여 중인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국제법을 무시하는 터키에 대해 못마땅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상대가 안 될 것 같지만 그리스는 터키와 한판 붙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사이 에게에는 사실상 무수한 그리스 섬들이 산재한 것으로 그리스의 내해 호수나 다름없습니다. 터키 코앞에 그리스 섬들이 즐비하고 상당수는 군사기지화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 해군은 1821년 이래 무려 200년 동안 단 한 번도 패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F-16 전투기가 주력인 그리스의 공군력 역시 객관적 전력에서 터키를 앞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스 조종사들의 실력은 나토 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2018년도 나토 탑간의 명예를 거머쥔 이가 바로 그리스 공군 조종사 바실리스 칼로게리디스 대위입니다. 반면 터키 공군은 2016년 7월 쿠데타 기도를 계기로 핵심 공군기지인 인시를리크 공군기지 사령관을 비롯해서 공군에 불어닥친 대규모 체포와 투옥 등 숙종 작업으로 주위부 대부분이 젊은 군인들로 교체된 상태입니다. 터키 공군의 추락과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까지 서두르고 있습니다. 금년 1월 키리아코스 미초타케스 그리스 총리는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24대의 F-35 도입과 82대의 F-16 성능 개선 사업 의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터키는 F-35 사업에 처음부터 참여한 국가이고 100대의 F-35를 도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핵심 멤버였지만 작년 7월 러시아로부터 S-400 대공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불과 1-2년 만에 그리스와 터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 상원은 지난 수요일 6월 10일에 터키 공군에 양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6대 F-35A 완성 기체를 미 공군이 인수해서 공군 사양에 맞춰
변형하도록 하는 조치를 허가했습니다. 그나마 상황이 호전되면 터키에 인도할 예정이던 F-35 물량이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터키가 러시아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는 한 터키의 F-35 부품 제조 사업 참여나 F-15 물량 인도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터키 공군으로서는 장차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무장한 그리스의 우수한 조종사를 상대하기가 더욱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르도안은 기어코 아이야 소피아를 박물관에서 모스크 사원으로 바꾸려는 것일까요? 에르도안은 1994년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모스크 사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적도 있지만 2002년 자신이 이끄는 정의개발당 AKP가 집권한 이후에는 태도를 바꾸어서 더 이상 이에 대한 논란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에르도안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작년 3월 31일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에르도안은 지속적인 경제 위기로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양대 도시가 야당 후보에 넘어갈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지자 핵심 지지층인 보수 이슬람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다시 한번 아이야 소피아의 모스크 사원 안건을 꺼내들었습니다. 때마침 발생한 일련의 국제적 사건도 에르도안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에르도안은 3월 중순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이슬람 사원에 대한 테러 사태와 관련 테러리스트들이 아이야 소피아의 미나렛을 파괴하려 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3월 하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하고 합병 중인 골란 고원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한 것에 대한 반발로 자신은 아이야 소피아를 박물관에서 모스크로 바꿔 이슬람 신도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다소 어이없는 핑계를 들이댔습니다. 사실 터키 내 이슬람주의자들은 1453년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성 소피아 성당을 빼앗아 모스크 사원으로 만들었던 시절에 여전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제 속에서 딱히 내놓을 만한 카드가 없는 가운데 이들 무슬림 유권자들을 정치적으로 규합하기 위해 또다시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이야 소피아를 꺼낸 것입니다. 아이야 소피아는 1453년부터 482년간 모스크 사원으로 사용되다가 세속화 정책을 내세운 터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케말 아타투르크에 의해 1935년 박물관으로 변경되어 그리스 정교회 및 이슬람 등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곳입니다. 1985년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월드 헤리티지 사이트로 등재되었고 전 세계에서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을 꿈꾸며 케말 아타투르크의 세속화 정책 폐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에르도안은 세계인이 찾는 세계 문화유산 아이야 소피아의 역사를 되돌리는 일에 터키가 주권적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를 비롯 동방교회 측은 아이야 소피아는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모스크 사원으로 바뀌기 전 무려 916년 동안 그리스 정교회의 성당이며 콘스탄티노플리스 세계 총대주교의 본산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에르도안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아이야 소피아의 역사는 AD 36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아이야 소피아는 위치는 같지만 세 번째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콘스탄티노스 2세에 의해 360년 지어졌지만 404년 반란의 혼란 속에서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415년 테오디시우스 2세에 의해 지어진 두 번째 교회 역시 532년 니카 반란으로 다시 대리석 초성 몇 개만 남긴 채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2세는 예전의 교회들보다 훨씬 크고 장엄한 교회 건축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537년 완공된 아이야 소피아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돔입니다. 지름 31.2m, 높이 52.6m의 아름다운 돔은 성령이 교회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1547년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대성당을 건설하기 전까지 가장 거대한 돔 건축이었습니다. 바티칸 성당의 돔은 그 높이가 136.57m에 달합니다. 그리스 정교회 및 러시아 정교회 측은 아이야 소피아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건축물의 하나라면서 이를 박물관에서 모스크바로 현상을 변경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아이야 소피아를 터키의 건축물로 간단히 축소 해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모스크로 그리고 모스크에서 박물관으로 모습을 받고 비로소 종교적 갈등을 딛고 전 세계인의 품에 돌아온 아이야 소피아를 또다시 모스크바로 바꾼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는 자존심 강하고 저돌적인 에르도안 대통령의 성격입니다. 그는 이미 터키 내 4개의 아이야 소피아 중에서 3개를 모스크로 바꿔버린 전력이 있습니다. 아이야 소피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 소피아 성당 이외에도 니케아, 트라부전,
에디르네에 하나씩 총 4개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교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니케아의 아이아 소피아는 6세기에 지어진 교회로 787년 제2차 니케아 공예회가 열린 곳입니다. 1337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모스크로 사용되다가 1935년 박물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9년 전인 2011년 다시 모스크로 이슬람 신도들의 예배 장소로 되돌아갔습니다. 아이아 소피아가 모스크로 바뀌느냐 마느냐는 형식적으로는 일단 7월 초로 예정된 터키 법원의 판결에 달려있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근 모스크로 변경하는 데 따른 구체적 조치 및 파장 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이미 내려두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은 아이아 소피아가 1935년 모스크에서 박물관으로 변경된 것이 케말 아타르크 내각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다시 모스크로 되돌리는 것도 내각 결정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터키 관광의 백미 이스탄불,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종교적 관광 명소 아이아 소피아가 언제든지 모스크로 바뀔 가능성이 점차 높아갑니다.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들은 60리라의 입장료를 안 내도 되니 좋겠지만 터키와 에게를 마주보고 있는 그리스에서는 한바탕 붙어보자는 일전불사의 분위기가 높아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에서도 터키에 대해 현 궤도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이아 소피아는 성스러운 지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에르도안 대통령이 어떤 지혜를 내보일지 주목됩니다. 동지중해와 에게에서 같은 나토 국가인 그리스와 터키가 부딪히면 미국도 영국도 어느 한쪽 편들기가 만만치 않지만 결국 손은 안으로 굽기 마련입니다. 권위주의 독재자로 자리매김한 에르도안 시대, 터키는 자칫 미국도 러시아도 적으로 돌리면서 국제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아 소피아는 1204년 제4차 십자군에 의해 약탈당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수의와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던 로마 병사 롱기누스의 창, 그리고 예수님이 매달렸던 성 십자가 조각 등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유물이 보관되어 있던 곳입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아이아 소피아가 박물관에서 모스크로 변하기 전에 부지런히 이스탄불 관광길에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술탄은 3천만 개의 황금 모자이크로 장식된 성 소피아 성당의 천장과 벽을 모두 흰색으로 칠해버리고 코란 경제를 새겨놓도록 했었습니다. 에르도안이 간신히 일부 복원에 성공한 모자이크를 다시 흰색으로 칠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권위주의 독재자에게 국가와 국민, 역사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 정권을 얼마나 더 연장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입니다. 동아시아에도 이런 지도자가 여럿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